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7,500원 날린 사건, 9억 5,800에 10년 전이죠. 이게 2012년에 제가 처음으로 한 2년 동안 열심히 경매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경매를 집중적으로 2년 동안 더 공부를 했습니다.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처음 낙찰받은 게 요거예요. 미술관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납이라고 표시됐죠. 그래서 이때 보증금이 7천 여기 있죠. 7,460만 원이었습니다. 약 한 7,500 되죠. 가슴을 쓸어내린 어떤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경매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요. 저에게는 조금 아픈 과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좀 이렇게 잡아봤어요. 경매를 배워야 하는 이유, 경매 3년 차에 7,500만 원을 날린 사건. 실질적으로 날리진 않았어요. 불허가로 나왔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7,500만 원을 떼일 뻔했지만 불허가로 나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상당히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주식 시황에 대해서 이제 좀 필수 시청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지수 흐름이 지금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한 8개월 동안 주식을 안 하다가 6월부터 지금 7월, 그 다음에 8월, 지금 중순까지 지금 주식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수익은 지금 한 100% 정도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요 근래 매수한 것들이 참 손실이 좀 있어요. 요 근래 매수한 것들이 뭐 우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서린바이오는 오늘 아침에 때렸어요. 사실은요. 뭐 손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이거 2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우진은 조금 손실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새롭게 매수한 종목이 컴투스인데 거의 뭐 7만 아니 8만 5천 뭐 600원 뭐 그래서 8만 6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지수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내일 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저기 먼저 보고요. 요 물건부터 보고 자 요게 이제 보시면 2012년도죠.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이에요. 그리고 근린시설이고 근린시설 이게 뭐냐면 미술관이에요. 미술관. 미술관이고 그린벨트 안에는 미술관 지을 수 있죠. 그죠? 미술관은 공익용 시설이기 때문에 공익용 시설은 그린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병원, 뭐 학교 그런 것들이 있죠. 카센터도 공익용 시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카센터도 그린벨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는 당연하고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 시화에 보면 시흥시에 보면 정학역 앞에 시화병원이 들어갔거든요. 시화병원이 들어간 데가 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병원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양로원 뭐 그죠? 뭐 해서 양로원, 어린이집, 유치원 뭐 그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린벨트 안에. 그렇기 때문에 공익용 시설들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근린 시설이긴 한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멋지죠? 그림. 뭐 이거 낙찰 받는 순간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미술관이었습니다. 미술관이었고 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여기가 안 나와 있구나.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일종 지구단위 계획 뭐 어떻게 좀 바뀌었는데 이때는 그린벨트였어요. 그린벨트 안에 보금자리 주택이 이제 지구가 지정됐거든요. 여기 보시면 진건 보금자리 주택 지구 해서 이제 나와 있죠. 지금은 다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아파트가 들어섰고 지금 뭐 특별히 뭐 그린벨트 이제 해제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그냥 그린벨트였어요. 이 지역 일대가 그린벨트였고 여기 이제 미술관이 있었어요. 미술관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린벨트로지만 그 진건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용이 되겠죠. 수용. 수용 예정가가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해봤거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정가는 9억 3,350만 원이었어요. 9억 3천. 근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또 나름 계산을 해보니까 요게 한 12억 정도 보상이 나왔어요. 12억 정도 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간 가격이 9억 5,800.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때 당시 제가 이제 다음 에셋이었어요. 다음 에셋 대표이사 박영준이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은 옛날 거라 안 나와요. 이제 얼마 전까지도 나왔는데 지금 이제 없어졌네요. 그런데 9명 입찰해서 제가 1등 했어요. 경매 첫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토지 공부, 그다음에 뭐 어떤 권리 분석, 그다음에 뭐 경매 절차, 그다음에 뭐 상업시설. 그러니까 뭐 2년 정도 공부했더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내공이 되는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근린시설을 낙찰을 딱 받았습니다. 의정부 지원을 딱 갔는데 1등 다음 햇살 박영준 딱 보는 순간 제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때 1월 달이었는데 추웠어요. 1월 며칠이었는데 추웠어요. 되게 1월 저 신정이죠. 이때가 1월 2일 날인데 제 후배랑 같이 이제 거기 가서 야 이거 내가 꼭 낙찰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9억 5천을 쓰면 많이 떨어졌나? 잠깐만요. 9억 5천을 써서 9억 5천을 쓰면 이제 그 뭐야 보상이 나오니까 한 2억 5천 정도 이익이었잖아요. 2억 단기 매매로 그죠? 단기 매매니까 2억 5천 정도 이익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세금 띄고 어쩌고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50%. 이때는 50%안 됐어요. 40%인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1억 5천원 남았어요. 저희들한테 1억 5천원 남았어요. 근데 그래서 뭐 한 2, 3개월 만에 1억 5천 벌었다 딱 하고 이제 만세를 불렀는데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이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대부분 그 이분이 채무가 안 좋아서 그죠? 채무가 안 좋으니까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파산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소유자께서 파산 신청을 하니까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돼요. 파산 관제인이라는 게 뭐냐면 아시죠? 뭐 이분의 재산 모든 것들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채무 조정을 하고 그런 이제 파산 관제인 대부분 변호사가 선임이 됩니다. 변호사님이 선임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딱 그 제가 9억 5,850만 원을 딱 낙찰 받았습니다. 1등으로 9명 중에서 1등을 했어요. 9명 중에서 1등을 했는데 자, 이 변호사님이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태클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태클이 들어왔냐? 아니 이게 보상가가 12억이 넘는데 아니 이 양반들 지금 이게 9억 5,800이면 1억 5천 그냥 날로 먹는 2억 5천 날로 먹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 소유자한테도 이렇게 되면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유자한테도 불이익이지 않냐? 또 밑에 있는 저당권자들한테도 불이익이다. 그래서 낙찰 허가해주지 마라.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참 일생일대 참 이게 그 경매를 처음 낙찰받고 환호를 질렀던 순간이 그때 잠시였나 봐요. 9억 5,850만 원에 다음 했을 때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변호사님이 태클을 걸어서 결국에는 6개월 후에 보증금 찾고 불허가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분도 8억 8,600 저보다는 훨씬 썩했었죠. 그런데 이분도 역시 똑같은 사정인가 봐요. 불허가로 나왔어요. 불허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 낙찰 받으신 분이 8억 8,600 이분보다는 뭐 얼마 더 쓴 거야? 8억 8,600 똑같이 썼네? 똑같은 가격에 400원보다는 똑같이 썼네 가격을. 똑같이 썼는데 다시 낙찰 허가를 했습니다. 낙찰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경매를 하다 보면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은 거고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이렇게 정말 섬찟할 정도가 있었어요. 10년 전에 7,500이라고 한다면 결코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결코 작은 돈은 아닌데 그런 돈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런 것까지. 물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걸 갖다가 입찰 보증금을 포기할까라도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제 조금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게 있어서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연락이 와요. 법원에서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낙찰 불허가를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이렇게 가슴을 한번 쓸어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엔 사실 제가 사람들한테는 요거 7,500 날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날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통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혼자 공부하신다거나 그러면 잠깐만요. 전화가 먼저 받고 잠깐 중지시킬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빠져나왔던 기억. 이게 좀 지금도 첫 경험이었는데 저한테 첫 경매 경험이었는데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부터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모르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까지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법조문도 파고 판례도 파고 뭐 여러 가지 진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한 2년을 더 수료 쪽만 제가요. 수료 쪽만 한 열 몇 개가 됩니다. 수료증이 10개가 넘어요. 수료증이 부동산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저 같은 이렇게 좀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경매 쉽다 그게 아니고요. 경매는 실질적으로 본인의 책임이 80%예요. 본인 책임이 80%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부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만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기회의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상담을 좀 많이 하는데요. 특히 유치권, 법정지상권 관련해서 많은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제 임차인들 관련해서 그런 상담도 많이 하고 있고 권리 분석이야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조금만 뭐 조심할 거 몇 가지만 짝짝짝 뭐 한 10대까지만 체크하면 권리 분석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권리 분석 외에 어떤 절차상 문제에서 그런 것들에서 많이 바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경매를 잘하려면 어떤 물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의구심이 모르는 게 있잖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자꾸 의구심이 가. 왜 그러지? 왜일까? 물음표를 계속 다시 해야 돼요. 모르면 계속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궁금증이 풀려야지만이 자기가 정말 자기 실력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좀 가져봤기 때문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좀 강의를 해요.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옛날에 궁금했던 것들, 이건 어떻게 되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조금 제 강의를 뭐 처음부터 쭉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제 강의가 물론 틀린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저도 이제 이렇게 끊지 않고 한번 강의 시작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 뭐 편집할지도 몰라요, 저는요. 편집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쭉쭉쭉 얘기합니다. 순간순간 생각나면. 그래서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가슴 쓸어내는 일이 없으려면 정말 나름대로 공부 좀 많이 좀 하십시오. 나름대로 많이 공부하시고 책을 좀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이제 SNS 같은 게 많이 돼 있잖아요.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특히 유튜브는 솔직히 이제 잘못된 상식들이 너무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권하는 것들은 이제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네이버에는 좀 자세한 설명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유튜브보다는 솔직히 저는 네이버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해서 찾아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뭐 7,500만 원 날린 게 아니고 날리진 않았어요. 제가 좀 뻥을 쳤습니다. 옛날 강의에도. 여러분들 좀 경각심을 가지라고. 근데 경각심 가지라고 그렇게 좀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주식이 조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 지금 타임인 것 같아요. 주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주식 강의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나스닥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나스닥을 이렇게 나스닥은 하락 트렌드에 맞고 여기서 맞고 떨어져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정을 하지 않고 또 이게 뚫어서 놨어요. 이 하락 추세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과열권이라고 봐요. 과열권이라고 봐요. 과열권.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식을 안 했죠.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주식을 안 했죠. 근데 여기서 또 빠지게 되면 또다시 여러분들한테 또 손실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 아마 또 일반 대다수 분들은 주식으로 많이 채웠을 거고, 저도 뭐 지금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말로는 맨날 비중 줄인다 했는데, 이놈의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또 사게 되더라고. 또 사게 돼, 주식을. 그래서 사실은 내일은 이제 결단을 내리려고요. 내일은 저하고 같이 동조를 하시면 같이 하셔도 되고, 약간의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일단은. 자, 그래서 제가 종합지수죠. 종합지수 좀 짧게 볼게요. 제가 이제 요것은 항상 뭐 6월 달부터 시작할 때부터 항상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대. 고점을 하나 고점 두드려 맞고, 그죠? 고점 두드려 맞고, 고점 두드려 맞고, 또 올라가서 고점 두드려 맞고.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여기서 세게 반등을 준 거예요. 2300부터 2500, 2550까지 갔었죠. 그죠? 이제는 저는 그래요. 이제는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다. 이제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지수가 17포인트밖에, 그죠? 17포인트면 0.5포인트, 0.5% 되나요? 17포인트밖에 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종목들은 4%, 퍼센테지로 5% 이상 다 빠졌죠. 이게 바로 종합지수가, 그래서 제가 항상 종합지수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종합지수가 빠지는데 살아남을 종목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드뭅니다. 그죠? 종합지수 빠지는데 살아남을 종목이 드물어요. 내 종목만 어떻게 유행이 좋게 살아남기를 바란다는 것도 좀 잘못된 상식이고요. 그래서 종합지수가 지금은 제가 봐는 위험 수위에 있다. 위험 수위에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부터는 현금 비중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될 타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뭐 삼성전자 들고 있다면 삼성전자 뭐 끝까지 가지고 가지만, 뭐 삼성전자 아닌 다른 종목들 들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지수의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지수를 한번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좀 짧게 볼게요. 자, 2300포인트부터 일단 여기까지 일단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올랐죠. 2550포인트까지. 저는 255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가 고점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2550포인트까지 올랐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조정을 하게 되면 일단 500일선을 좀, 500일선이 2480포인트거든요. 2500포인트 잡고요. 약 2480포인트인데 2480포인트까지 빼고 조정을 며칠 하고 그다음에 반등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500일선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좀 상당 기간, 그러니까 9월 아마 24일 날이나 25일 날 FOMC가 있을 거예요. 금리 결정을 하는 날일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는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든지,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를 또 악재를 삼아서 이 500일선 여기 있죠. 빨간선. 500일선을 깨든지, 뭐 500일선 깨게 되면 또 500일선이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 2550에서 2500, 그러니까 그러면 한 뭐 50포인트밖에 더 빠지나? 그 정도밖에 안 빠지겠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판단을 좀 잘해야 될 게, 저도 좀 고민이 좀 많이 되거든요. 사실은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두 달 반을 주식 투자를 했어요. 두 달 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은 이제 100% 난 상태인데, 지금 또 여기서 지금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일단 조정하는 거 봐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우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 5,000주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린바이 오늘 두드려 팼으니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컴투스 위메이드는 오늘 아침에 플러스 때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팔고 운동 끝나고 가게 와서 이제 컴투스를 사실은 샀거든요. 그래서 컴투스도 사실은 좀 비중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비중이 있는데 요걸 좀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좀 조심을 하자. 지금부터 좀 조심을 하자.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요. 일단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이것은 뭐 어제 말씀드렸지만 왜 나오지 갑자기? 그래서 요건 뭐 추세선 이렇게 깨서 여기 아침에 이제 제가 들어줄 때 매도를 했고, 그죠?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아랫골이 닿아서 뭐 좀 추가 상승, 뭐 내일 올 수도 있을게요. 양선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고요.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반등 시에 매도.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비중이 사실은 제일 많은 게 요건데, 참 투산 에너빌리티, 그건 그냥 아예 묻어놓은 거라 신경도 안 썼네. 난 이거부터 보고 투산 에너빌리티 볼게요. 종가상 종가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 고가상 추세선을 그리면, 고가 추세선을 그리면 이거 고점이죠. 고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원전 관련주는 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원전 관련주는 요 우진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요 종목은 이제 그 61선이 좀 누워있긴 하고 21선이 좀 올라오고 있죠.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제 체육관 가서 운동을 하는 바람에 못 팔았어요. 이게 이제 원래 갭상승을 보이게 되면 한 4% 정도 갭상승 보였잖아요. 플러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파는 게 맞거든요. 파는 게 맞는데 운동 끝나고 나오니까 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보유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오늘 또 추가 조정했고, 내일도 추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냥 13,000원을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요 종목은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오죠.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12,000 뭐 깨진다 하더라도 12,000원은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하지 않을까. 이 추세선 하단은 계속해서 지지를 하지 않을까. 근데 12,000원을 깨면 매도해야 돼, 이것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지수가 조정기에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저도요. 이렇게 추천해놓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요 종목은 원전 관련주 보유하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일단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12,000원 잡겠습니다. 아니면 또는 이제 이 시세선 가격이 한 12,300원 정도 될 거예요. 12,300원 정도 될 건데 12,300원 되면 매도하는 걸로. 그렇지만 내일 만약에 혹시나 들어준다면 제가 이제 이건 12,600원이 매수가예요. 다른 사람들은 비싸게 샀어요. 요때 샀거든요. 요날 샀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제 혹시라도 내일 제가 매수한 가격 오면 물량 2분의 1을 줄이겠습니다. 요 부분은 물량은 좀 2분의 1 줄여 놓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투산 에너빌리티. 투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좀 오랫동안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가 됐는데 이때 사가지고, 지금 요것은 저는 뭐 여기 좀 약간 눌렸다 가더라도 이렇게요. 눌렸다 가더라도 여기 이 부분에서 눌렸다 가더라도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그리고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 이것은 좀 추가 매수 고려를 좀 해볼 종목이니까요. 어쨌든 원전 내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달부터 계속해서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이제 공시가 계속 나올 겁니다. 공시가 계속 나올 거니까 원전 관련주는 조금 빠지더라도 섣불리 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바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이렇게 지수가 조정하면 같이 조정할 수 있어요. 그때 지수가 빠지는 양상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좀 대응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혹시 지금 저하고 같이 18,700원대 사신 분들 아직까지는 다 이익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뭐 성적 급하신 분들은 파셔도 되고요. 저는 안 팔겠습니다. 조금 2, 3일 또는 일주일 조정하더라도 좀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볼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종목은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오늘 이제 제가 위메이드를 팔았어요. 아침에 위메이드를 팔고 이게 아니 같은 게임주에서 교체 매매하기 위해서 팔은 거예요. 사실은요. 왜? 요것은 사실은 이제 21선하고 그 5일선하고 이격률이 좀 커요. 이격률이 좀 커서 사실은 아침에 들어줄 때 약간 뭐 한 몇십만 원 먹었습니다. 이거 스스로 떼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만 몇십만 원 먹긴 했는데, 뭐 이거 팔고 이제 컴투스를 샀어요. 이거 살고 컴투스가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컴투스를 샀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이제 조정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더 간다면 저희가 진짜 주식 좀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매도의 찬스로 보는 거고요. 내일 빠진다 하더라도 500일선 지지하는 거 확인해보고 그때 결정을 할 거예요. 결정을 할 건데 일단은 컴투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격률이 좀 높아요. 이것도 역시. 그런데 요 종목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일부 사고 싶은 물량에 좀 일부를 샀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대 82,000원 82,000원 가격대까지 내일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빠진다면 저는 요 종목을 또 추가 매수할 겁니다. 추가 매수할 거고 일단은 종합지수가 조정한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좀 게임주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좀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중은 많이 실지 않을 거예요. 비중은 많이 실지 않을 거고 일단은 뭐 오늘 웬만큼 돈을 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계좌에는 우진 지금 한 200만원 마이너스인 거 그거에서 지금 4,800만원 그러니까 5천만원 갖고 지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천만원 갖고 이제 시작하는데 아주 이제 지금부터는 8월달이나 9월달은 보수적으로 투자할 거예요. 보수적으로. 웬만하면 주식 매매를 하지 않을 거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도 본전되면 다 매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또 계좌를 좀 비우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제 의견에 동조하시면 좀 잘 대응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뭐 에이 뭐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어 그런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안 판다고 했어요. 우진 같은 경우는 제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우진은 제가 2분의 1 정리한다고 내일 말씀드렸고요. 오르든 안 오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할 거고 컴투스는 내일 만약에 요거 추가적으로 빠지면 추가 매수 할 겁니다. 요거요. 추가 매수. 이렇게 해서 원전 관련주 두 종목 그 다음에 게임 관련주 한 종목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비중을 맞춰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